일본 열도, 그 심연에는 고고학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수많은 비밀이 잠겨 있습니다. 알려진 문명보다 훨씬 오래된 수중도시, 영국의 스토엘지보다 더 오래된 거성 유적, 존재해서는 안 될 시대의 유물들, 그리고 우리가 재현할 수 없는 기술을 묘사한 고대 기록까지. 일본의 과거를 파고들수록 시간의 축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당사성 탄소연대 측정은 일치하지 않고 도구의 발전 수준은 연대를 뛰어넘으며 지층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과학조차 설명할 수 없는 고대 일본의 5가지 미스터리. 자, 이제부터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감춰진 진실을 향한 추적이며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역사관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요나구니 기념비. 오키나와 해안에서 발견된 이 거대한 수중 구조물은 무려 12,00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면 아래 18m에 잠긴 이 유적은 해양 지질학자 기무라 마사키에 의해 그 규모가 측정되었는데 길이 91m, 폭 39.5m, 높이 27.5m에 달합니다. 직선으로 뻗은 모서리, 정확한 직각, 계단식 테라스,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 그리고 사암에서 발견된 도구 자국은 분명한 의도를 가진 인공적인 조형물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기념비는 12,000년 전에는 존재할 수 없는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농경이 시작되기도 전, 문자가 발명되기도 전, 복잡한 사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말입니다. 기무라는 해저에서 25개의 개별 구조물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90도를 이루는 완벽한 직각, 배수시설, 이 유적들을 연결하는 도로망, 채석장의 흔적까지. 일본 정부는 조사단을 파견하여 안반에 새겨진 계단과 정교한 기하학적 무늬의 재단을 확인했습니다. 무게가 15톤에 달하는 석상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중 촬영 사진은 존재해서는 안 될 디테일을 드러냅니다. 정밀하게 뚫린 원형 구멍, 지름 37cm, 깊이 42cm로 구멍 간 간격은 피보나치 수열을 따릅니다. 돌에 남은 도구 자국은 다이아몬드날 절단 도구의 흔적과 일치합니다. 청동기 시대 문명은 결코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기념비 내부 온도는 1년 내내 섭씨 14도로 유지됩니다. 해류와 계절 변화에도 불구하고 음향 테스트 결과 특정 주파수에서 소리가 증폭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28Hz, 42Hz, 63Hz. 이 주파수들은 현대 명상 및 치유요법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곳을 연구하는 해양생물학자들은 특이한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기념비 주변을 완벽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유형하는 물고기떼, 특정 달의 위상에서 증가된 활동성을 보이는 돌고래와 고래, 자연적인 지형이 아닌 건축적 윤곽을 따라 성장하는 산호초. 마치 구조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듯합니다. 구조물에 서식하는 산호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최소 12,000년 전에 침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괵베클리리 테페보다 6,000년,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보다 4,000년 앞선 시기입니다. 이 구조물의 건설자들은 이 지역이 육지였을 때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빙하가 녹기 전, 해수면이 91m 상승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금속도, 바퀴도, 알려진 공학 기술도 없이 어떻게 수톤에 달하는 돌덩이를 옮겼을까요? 주변 해저에 대한 지질 조사 결과 2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 걸쳐 추가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높은 보도로 연결된 직사각형 플랫폼, 완벽한 음향 시설을 갖춘 원형 극장, 방파제와 정박 시설을 갖춘 복잡한 항구 시스템은 당시 존재했던 그 어떤 배보다 더 큰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로버트 쇼크는 이 유적을 자연 침식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바람과 물이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무라는 직각으로 연결된 부분, 인간의 패턴을 따르는 도부 자국, 건축적 순서로 배열된 채석된 블록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합니다. 일본 고고학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 추가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도 없습니다. 최근 자력계 측정 결과 기념비 기초에 금속 물체가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조 전체에 걸쳐 기하학적 패턴으로 배열된 정제된 금속, 지역 광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미량 원소가 함유된 구리 합금, 8,000년 후에도 개발되지 않았을 고급 재련 기술의 흔적을 보이는 철제 물체. 8,000년 동안 해수에 침식작용이 있었다면
어떤 인공 구조물도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념비의 모서리는 여전히 날카롭고 각 모퉁이는 정확합니다. 마치 건설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존 기술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나구니 기념비는 단순한 수중 유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증거입니다. 과연 우리는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수중 구조물을 건설한 고대 문명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수수께끼, 고분 시대의 거대한 무덤, 고분.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을 기리는 단순한 흙더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기 2세기부터 6세기, 일본 열도 곳곳에 흩뿌려진 고분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거대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오사카의 다이센 고분, 그 웅장함은 압도적입니다. 길이 457m, 하늘에서 보면 완벽한 열쇠구멍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14.5m에 달하며 세 겹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정교한 수학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닌토쿠 천황이 중앙 고분 아래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청은 발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주 매장실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고분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역사의 흐름을 뒤흔듭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의 청동 거울, 로마 시대의 유리, 중앙아시아의 비단, 그리고 3세기나 앞선 기술로 만들어진 금 세공품까지. 지표 투가 레이더는 설명할 수 없는 내부 구조를 드러냅니다. 오사카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운모로 덮인 방들, 정확히 4m 곱하기 2m 크기로 잘린 운모판은 현대적인 도구가 있어야만 가능한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실험실 분석 결과 운모에는 첨단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과 베릴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걸쳐 16만 개가 넘는 고분이 존재합니다. 모든 고분은 특정한 천문 좌표에 맞춰 정렬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분석 결과 거대한 고분들은 1500년 전 오리온 자리, 용 자리, 백조 자리의 주요 별들과 일치합니다. 고분 건설자들은 존재해서는 안 될 수준의 천문학적 지식과 측량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된 고분에서 실시한 지진 조사에서는 3차원 기하학적 패턴으로 배열된 빈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방들은 땅속 36.5m 깊이까지 뻗어 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나선형 패턴은 DNA 구조와 일치합니다. DNA는 1995년에 발견된 분자입니다. 7세기 건축가들은 어떻게 이 구조를 알고 있었을까요? 전자기장 조사 결과 고분은 미약한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기장은 11초 간격으로 3초 동안 맥동합니다. 이 패턴은 마치 연결된 네트워크의 일부인 것처럼 모든 주요 고분 유적지에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가장 큰 고분, 반경 50m 이내에서는 현대 전자장비가 작동을 멈춥니다. 나침반 바늘은 무작위로 회전하고 무선 신호는 왜곡됩니다. 지표 투가 레이더는 봉인된 고분 내부의 방에서 금속 물체를 포착합니다. 그 기하학적 모양은 알려진 일본의 어떤 매장품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방에는 액체 수은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6세기까지 일본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보존 기술입니다. 200년 후 일부 고분 주변의 토양에서는 히토류 원소인 네오디듐, 유로듐, 테르분이 발견됩니다. 이 원소들은 일본 지질학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굴된 작은 고분에서는 엔지니어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건축 기술이 드러납니다. 수톤에 달하는 서판이 모르타르 없이 맞춰져 있으며 틈새는 1mm도 되지 않습니다. 내부 온도는 기후 조절 시스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특정 주파수에서 속삭임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다른 소리를 감쇄시키는 음향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외선 위성 이미지는 고분이 주변 지형과는 다른 열 신호를 방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 패턴은 삼각형, 나선형, 수학적 수열과 같은 기하학적 모양을 형성합니다. 이 패턴은 계절에 따라 변하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고대 천문 달력에 해당하는 천상의 배열을 따릅니다. 7세기까지 일본에 전해질 수 없었던 지식입니다. 고분 건설 현장의 토양 샘플에는 극단적인 열 조건에서만 형성되는 미세한 유리 구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는 섭씨 2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급속 냉각된 흔적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어떤 알려진 건축 기술도 그러한 열을 발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열쇠 구멍 모양 자체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건축가들이 도달할 수 없었던 높이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무덤을 왜 지었을까요? 위성 이미지는 고분이 지역적으로 볼 때 더 큰 기하학적 패턴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열도 전체가 위에서 계획된 것처럼 삼각형, 별, 수학적 나선이 나타납니다. 최근 젠 고분에 대한 레이저 스캔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표면의 세부 사항을 드러냅니다. 빗물을 특정 집수 지점으로 유도하는 조각된 수로, 동지와 춘분, 추분에 해가 뜨고 지는 위치와 일치하도록 설정된 석재 표식, 고전 건축에 사용된 황금 비율에 해당하는 구조의 수학적 비율, 차가운, 봉인된, 금지된 고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고분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기전 14,000년부터 서기전 400년까지 일본 열도 곳곳에서 무려 10만 점이 넘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점토로 빚어진 이 기묘한 형상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투구와 고글, 전신 보호복처럼 보이는 것을 착용한 인간의 모습을 한 토우, 둥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눈, 입과 코를 가린 호흡장치, 관절이 달린 옷을 암시하는 연결된 사지. 일부 토우는 우주복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구는 일본의 금속 기술보다 8,000년이나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유물들은 어째서 그토록 발전된 보호 장비를 착용한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테나처럼 솟아오른 돌기가 달린 헬멧, 마치 회로기판을 연상시키는 기하학적 패턴이 새겨진 가슴 보호대, 홈이 파인 부츠, 분리된 손가락 덮개가 있는 장갑. 금속 기술이나 복잡한 직물 기술이 없었던 문화권에서 이러한 세부 묘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고학팀은 수세기와 지역에 걸쳐 반복되는 특정 디자인 요소를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얼굴에 삼각형 눈구멍, 밧줄 무늬로 덮인 전신 슈트, 가슴과 등 부위에 새겨진 기이한 상징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토우에서 발견되는 손상 패턴입니다. 부러진 사지, 갈라진 몸통, 마치 의례적인 파괴 행위처럼 보입니다. 가장 불안한 사례는 혼슈 북부의 조문시대 유적지에서 나옵니다. 빈 껍데기 안에 더 작은 토우가 들어있는 인형.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보다 4,000년이나 앞선 형태입니다. 엑스레이 분석 결과 일부 토우 안에는 금속 물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리 나선, 철 조각. 금속기 시대 이전의 일본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주변 유기 물질은 해당 시대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메가이에서 발견된 3개의 토우에서는 황화물, 수은, 산화납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고도의 금속 기술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분광 분석 결과 점토에 티타늄과 알루미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원소들은 일본의 점토 매장지에서는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으며 19세기까지 인간에 의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토우가 종종 특이한 특징을 가진 장소에서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토양 샘플은 정상적인 배경 방사선 수치보다 약간 높은 방사선 수치를 보입니다. 나침반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이상 현상. 해당 지역의 나무들은 나선형으로 자라나고 동물들은 달굴 현장 주변의 특정 구역을 피합니다. 조문인들은 도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것들이 종교적 물건, 다산의 상징 또는 샤먼의 도구였다고 추측하지만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째서 석기 시대의 예술가들이 호흡장치, 관절이 달린 보호복, 헬멧 장착 장비를 상상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묘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최근 홋카이도에서 발견된 유물은 토우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초기 사례는 더 원시적이고 추상적입니다. 후기 유물은 점점 더 상세해집니다. 마치 예술가들이 그들이 관찰한 무언가의 묘사를 개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몬시대 후기의 마지막 도구는 헬멧을 벗은 형상을 보여주며 그 아래에는 인간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마치 그들이 묘사한 것이 보호장비 없이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친숙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 효고현 토라오산 정상.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자태를 뽐내는 다케다 성. 서기 1000년대에 촉조된 이 성의 웅장한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지표 투가 레이더가 밝혀낸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곽 아래 감춰진 역사 기록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미지의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다케다 성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석조 고조물, 지하 3km 이상 뻗어나가는 터널 시스템, 미지의 절삭 기술로 안반을 깎아 만든 지하 공간. 공식 기록에 따르면 다케다 성은 1443년 야마나 소젠에 의해 축조되었습니다. 당시의 여느 산성처럼 경쟁 세력의 침입을 막기 위한 요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표 아래에 대한 정밀 탐사 결과는 이 중세 시대의 성이 훨씬 더 오래되고 정교한 무언가 위에 세워졌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0톤에 달하는 거석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놓여 있습니다. 800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는 지하 수로 시스템. 단단한 안반을 통해 800m 거리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음향 공간. 지하 복합시설을 조사하던 공학팀은 당시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구의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다이아몬드 드릴비트가 있어야 가능한 화강암에 뚫린 완벽한 원형 구멍. 중세 일본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방식으로 연마된 거울처럼 매끄러운 석재 표면. 거대한 석재 블록 사이의 이음매는 너무나 정밀해서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조차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터널망이 서일본에 있는 다른 4곳의 성곽단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고지대에 건설되었으며 훨씬 더 오래된 기반 구조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터널들은 일반적인 전파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암석의 높은 농도로 함유된 자철광이 전자기 차폐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1000년대의 건축 기록에는 굴착 작업 중 발견된 기이한 발견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산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던 방들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석재 가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더 깊은 공간에 들어간 후 방사능 노출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건축 감독관의 일지에는 특정 구역에서 사용 후 자성을 띠게 된 도구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고고학적 조사에서는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정확한 깊이에 묻힌 금속 덩어리들을 탐지해냈습니다. 금속 탐지기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배열된 물체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완벽한 원, 삼각형, 복잡한 나선형, 수학 구조가 산 전체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이 물체들은 정제된 금속, 강철, 청동, 그리고 이후 200년 동안 일본에서 개발되지 않았을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성이 건설되기 전 산속에서 빛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땅 밑에서 울려 퍼지는 기계 소리와 유사한 소리, 정상 주변 특정 지역에서 풀을 뜯어먹기를 거부하는 동물들, 오랫동안 민간 설화로 치부되었던 이야기들. 그러나 최근의 지질 조사 결과 전설 속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빈 공간과 금속 이상 현상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마치 성은 그 아래에 놓인 것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건물들의 전략적 배치는 오래된 입구로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정원은 터널 입구를 가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성벽은 지하 복합시설의 실제 범위를 숨기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마치 건축가들이 은폐된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감춰지고 숨겨지고 측정되고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기 2세기 오사카만. 그곳에 존재해서는 안 될 고대 항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988년 간사이 국제공항 건설 중 고고학자들은 야요이 시대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해양 기술의 증거였습니다. 1000년 이상 앞선 고도로 발달한 항만 공학, 정교한 항해 시스템, 그리고 대양을 횡단할 수 있는 능력의 흔적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3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간척지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항구. 당시 알려진 어떤 배보다 훨씬 큰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석조 방파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정교한 도크 시스템. 동남아시아, 인도, 지중해 지역에서 온 물품의 흔적이 역력한 창고의 기초. 로마의 주하, 중국의 비단, 중앙아시아의 비치, 아프리카의 상하. 일본이 고립되었다고 알려진 시대에 대륙을 잇는 교역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구조물들은 2세기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학적 수준은 7세기 혹은 8세기의 항만 시스템에 필적합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데 사용된 수압 시스템, 균형추 원리를 이용한 기계식 크레인,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위한 드라이도크 시설, 그리고 고도의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석재 절단 및 배치 기술.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곳에서 발굴된 선박들은
일본 해양 발전의 모든 규칙을 깨뜨립니다. 길이가 60m가 넘는 다중마스트와 정교한 도 시스템을 갖춘 선박, 심해 항해에 최적화된 선체 구조, 나침반이 중국 무역을 통해 일본에 전해지기 300년 전에 이미 사용된 자력 나침반의 증거, 중세 시대에나 개발되었을 합금으로 만들어진 항해 도구.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항구 중앙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돌에 새겨진 정교한 별자리 지도, 다양한 위도에서 관측된 별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의 해안선을 정확하게 묘사한 지도, 천체의 위치를 이용한 해양 항해를 위한 수학적 계산, 광대한 해상여행을 통해 얻은 직접적인 관찰을 암시하는 지식. 이것은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잊혀진 문명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항구의 토양 분석 결과 태평양 지역의 밀양 원소, 열대 해역의 미세 유기체, 일본에서는 자라지 않는 식물의 꽃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와 폴리네시아에서 유래한 나무 샘플, 광대한 해안거리에 걸친 문명과의 접촉에 대한 물리적 증거. 이곳에서 발견된 선박 건조 기술은 일본의 전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중해 및 인도양 선박에서 나타나는 접합 방법, 일본의 고고학적 맥락에서는 볼 수 없는 도구의 흔적. 일본 주변 해역과는 다른 해양 조건에 최적화된 선체 구조. 마치 건축가들이 다른 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집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청동판에 새겨진 항구 기록은 일본 탐험가들이 1200년 후에나 공식적으로 발견하게 돼 땅으로의 무역 원정을 묘사합니다. 태평양의 섬, 해안 왕국, 무역 파트너십에 대한 자세한 설명, 외국 통치자의 이름과 이국적인 상품의 환율, 국제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항구는 서기 350년경 의도적으로 버려졌습니다. 모든 건물이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선박은 깊은 물속에 가라앉히고 청동판은 봉인된 방에 묻었습니다. 마치 모든 작전이 역사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러나 왜?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잊혀진 항구는 고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쓰게 될까요?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고대 문명의 흔적. 현대 건축 기술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잊혔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진행된 해저 탐사에서는 오사키만에 걸쳐있는 거대한 항만 시설의 잔해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방파제와 도크 시스템은 현재 수면 아래 18m 깊이에 잠겨 있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돌닫은 수로를 따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발견된 유적의 규모로 미루어 보아 원래 항만 시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유적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첨단 기술, 국제적인 교류, 그리고 의도적인 삭제. 이 모든 단서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일본 고대사에 숨겨진 5가지 미스터리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각 미스터리는 기존의 역사적 기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술과 지식을 보여줍니다. 마치 시간 여행이라도 한 듯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유적은 의도적으로 숨겨지거나 버려진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들은 고고학자들로 하여금 일본 고대사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감춰진 진실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 전역을 휩쓴 지표2가 레이더 조사.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0곳이 넘는 장소에서 발견된 유사한 이상 현상들. 지하 구조물, 금속 덩어리, 안반에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 마치 고대 문명의 흔적처럼 보이는 이 유적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을 향해 연결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연구 결과의 상당 부분을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고고학 발굴 허가를 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국제조사팀은 비자 발급 지연이나 거부라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이상 현상들을 설명하는 과학 논문들은 발행 구수가 제한된 잘 알려지지 않은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비밀들이 풀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일본 정부는 이 발견들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이 지하 구조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왜 이 고대 유적들을 연결해 놓은 걸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의 근본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15,000년 전 요나군이 해저 유적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고훈 시대 유적에서는 당시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금속 재련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도구 토호에서는 고대 문명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화학적 특성이 감지되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여가지만 침묵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23년 도쿄 지하철 확장 공사 중이던 인부들은 수도권 전체에 걸쳐 뻗어 있는 일련의 방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교한 수학적 계산으로 깎아 만든 석조 통로, 수백, 아니 수천 년이 흘렀을지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기 시스템, 그리고 그 어떤 일본 문자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는 벽면의 비문들. 이 방들의 시스템은 혼슈 전역으로 뻗어 있는 자연 동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지중 레이더를 사용하는 탐사팀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터널은 기하학적 패턴을 따르고 있으며 인위적인 변형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른 수수께끼가 발견된 장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지하에 숨겨진 이 미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가, 그리고 왜 이런 복잡한 지하 세계를 건설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대 일본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 광범위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그리고 정교한 지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스터리가 풀릴 때마다 우리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퍼즐은 동아시아 문명, 더 나아가 인류 문명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시 쓰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도쿄 지하 깊숙한 곳, 그곳에는 모든 장소의 위치를 묘사한 비문이 새겨진 석판이 잠들어 있습니다. 화강암에 새겨진 거대한 지도, 그것은 완벽한 지하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미지의 문자로 해독된 그 문장은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다시 차오를 때 고향으로 향하는 오래된 길을 기억하라. 물은 차오르고 오래된 길은 부르고 비밀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도쿄의 심장고 아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석판은 단순한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고대에 잊혀진 문명이 남긴 메시지. 물이 차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래된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석판의 존재는 극비에 붙여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이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음모, 그리고 잊혀진 역사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